그래서 실제로 확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계가 무엇인지,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인지, 그렇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실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 분석 도구는 데이터 시각화, 기술적 분석, 상관관계, 인과관계, 통계 추론, 알고리즘 학습, 가설 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두 가지는 결국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게 주 목적이었고, 나머지 한 두 개, 이 세 개까지 포함해서 세 개까지 포함하는 게 좋겠네요. 데이터 시각화, 기술적 분석, 상하관계, 인과관계까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끼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통계 추론과 알고리즘 학습은 결국 통계 추론은 일부 데이터로 전체 특성을 알기 위해, 알고리즘 학습은 전체 데이터로 결국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알기 위해 근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거. 과거에 있던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거. 뭐 경험적이 될 수도 있고, 직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집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특성들을 실제로 학습을 한 다음에 미래 예측하는 겁니다. 아니면 일부 특성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특성을 아는 게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특정 과거에 벌어진 모든 현상들, 그렇죠? 우리가 관찰했던 문제, 호기심, 그 현상들을 모두 재현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 완성된 통계 추론 알고리즘 모델링은 바로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근거를 만드는 게 결국 모델링인 겁니다. 자, 봐라. 내가 현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내었다. 그 얘기인즉 이런 원인, 이런 현상이 발생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걸 다 담아서 모델로 만든 거고 너무나 완벽히 재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근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통계 추론 또는 학습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정된 결과가 얼마나 진실과 가까운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가설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 2, 3번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확률, 통계, 컴퓨터, 통계, 확률,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 분석의 단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결국 정의를 하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 통계라는 건 주어진 일부 데이터 X를 사용해서 통계를 통해 전체 집단의 특성 F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F를 마치 전체 집단 곧 정답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미래에 발생될 값 Y를 확률적인 가능성을 포함해서 예측합니다. 1이 될 확률은 20, 2가 될 확률은 30%. 이렇게 예측하는 과정이 결국 우리가 F는 Y죠, Y. Y가 맞겠네요. Y는 FX.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F를 가정하고 모델링 결과 실제 예측값이 정교해지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통계 추론은 이렇게 돼 있죠. 주어진 데이터로 전체를 확인하고 F, 확인된 F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반면 알고리즘 학습은 주어진 과거 패턴을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켜서 F를 만들고 그리고 그 F를 통해서 미래의 값을 넣어서 실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겠죠. 흔히 불리는 데이터의 종류 용어가 있습니다. 흔히 데이터는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걸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아래에 있는 그림. 여기 보면은 사실 이 표에는 각 데이터마다 정의가 무엇이고 예시가 무엇이고 특징이 뭐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이런 것들이 와닿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횡단면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횡단면 데이터. 횡단면 데이터는 2억 2000년도 A라는 변수 1881, B라는 변수 만 얼마, C라는 변수 24000 얼마, D라는 변수 6000 돼 있죠. 이렇게 특정 시점에 특정 시점 시간축을 딱 고정해서 그 시점에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얘기합니다. 특성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점에 있는 많은 데이터의 패턴 자체를 횡단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싶죠? 맞습니다. 이 데이터의 특성이 2000년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2000년 때 A의 특성은 뭐 여기가 있을 수 있죠. 뭐 2000 있을 수도 있고, 12000 있을 수도 있고, 3만 있을 수 있고, 뭐 8000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2000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쨌든 간에 특정 시점에 이 변수의 값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뭐 인구수인데 2000년도에 강원도에 있는 인구수, 서울에 있는 인구수,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인구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결국 특정 시점은 그대로입니다. 특정 시점은 그대로인데 그 시점에 퍼져 있는 많은 변수들의 값을 의미하는 게 횡단면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구주택 총조사 특정 시점을 정해서 인구의 분포가 어떠한지 뭐 성별은 몇 명인지 나이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횡단면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횡단면 데이터는 다시 요약하면 특정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변수, 다수의 독립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들의 특성들로 이루어진 것을 횡단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계열 데이터는 시계열의 시가 시간의 의미입니다. 타임 시리즈라고 합니다. 시계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정보 연도가 있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 그 시간 축에 맞춰서 특정 변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서울의 인구수는 1800명, 2001년도에 서울의 인구수 1900명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건 시계열 데이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횡단면과 시계열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패널 데이터는 뭘까요? 패널 데이터. 결국 시계열과 횡단면 데이터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점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점에 다수의 변수로 값이 채워져 있는 걸 우린 패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통상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데이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결국 패널 데이터일 겁니다. 흔히 우리가 엑셀과 같은 모습, 엑셀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엑셀 보면 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인덱스 A, B, C 값이 막 쫙 들어가 있죠. 이런 엑셀도 마찬가지로 패널 데이터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데이터의 종류를 얘기할 때 횡단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 패널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무엇인가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나 패널 데이터나 결국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포함 관계를 보면 패널 데이터는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의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 지금 그림처럼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고 값이 다 채워져 있죠. 그런데 현실에선 이렇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다 채워져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값들이 숫자가 없어요. 이런 값들이 숫자가 없습니다. NaN이 not a number라고 해서 숫자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인데 아니면 비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어져 있거나 특정 값이 이상한 값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데이터입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예를 들은 게 좋을까요? 과거 5년 동안에 뭐 인구수도 있고 뭐 GDP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뭐 생뚱맞긴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마트 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될 수 있죠? 생뚱맞지만 그러면 데이터라는 게 여러분들은 엑셀을 보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엑셀 데이터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생각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인구수, GDP, 인플레이션, 마트수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다고 치면 이건 누군가 만든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알아서 제가 뭐 이렇게 나 인구수 데이터야, 야 GDP야 너 일로 와봐 내 옆에 붙어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 보세요. 인구수, GDP, 인플레이션, 마트수 뭔가 서로의 고향이 다른 것 같죠? 인구수는 왠지 통계청에서 왔을 것 같고 GDP 인플레이션은 뭔가 나라가 발표하는 뭐 은행이라고 할게요. 한국은행. 마트수는 그냥 제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KK가.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라는 거는 통계청에서 수급된 인구수와 한국은행에서 수급된 GDP 인플레이션, KK가 수집한 마트수를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마트수를 사시는 과거 3년 동안은 계산을 해본 적이 않았어요. 그럼 얘는 비어 있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무언가 데이터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값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시점과 다수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케이스는 그냥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라고 하지 패널 데이터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횡단모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를 붙인 워딩입니다. 그런데 패널 데이터란 비어있는 값을 정교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다 채우고 깔끔하게 완성되어 있는 것,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패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하면 결국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 시점의 다수의 변수, 시계열 데이터는 다수 시점의 특정 독립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가 될 건데 당연히 안에 있는 값들이 꽉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거나 아니면 값이 뭔가 서로 길이가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조금 보기에는 풀드 뭔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로우의 형태라고 합니다. 보통 로우의 형태. 그런 데이터를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라고 하고 이 로우 데이터가 잘 가공이 돼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통은 완벽하게 정리된 데이터들을 아마 검색하거나 다운받고 하실 건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의미에서 총 데이터는 횡단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 그리고 패널 데이터 네 가지의 종류로 구분되고 방금 살짝 언급한 느낌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럼 사실 그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처럼 완성도 있게 다 채우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 분석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전처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른 뭐 수학적인 메커니즘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뭐 강의하거나 수업하거나 할 때는 내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자잘하게 안내해 드리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뭐가 없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준비가 선행이 되어야 뭐 기계학습을 쓰던 딥러닝을 하던 금융 문제를 풀던 아니면 사회 문제를 풀던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패널 데이터를 완성시키는 것 자체도 데이터 분석의 한 역할이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을 했으니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부르는지 용어를 몇 가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원 데이터 또는 로우 데이터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까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처럼 그냥 차례대로 기록만 되어 있고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로우 데이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냥 쌓기만 한 거예요. 계속. 순서가 뭐고 상관없이 계속 쌓여 있고 보존된 채 그대로 있는 것들을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로우 데이터. 그런데 이 로우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로그 또는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뭐 엄밀한 구분은 아닌데 로우와 테이블도 사실은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1시 1분에 어떤 장비에 돌아간 엘리베이터 운행된 횟수 한 번, 1시 1분에 엘리베이터 운행 횟수 두 번, 1시 3분에 세 번, 1시 또 1분에 두 번, 1시 5분에 다섯 번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냥 기록되는 겁니다. 쌓는 거죠. 이걸 보통 로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로그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바꾸어서. 나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려고 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꿉니다. 엘리베이터의 운행 횟수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죠. 1, 2, 3, 4 이런 유니크한 값을 기반으로 실제로 1회 운행되었던 시간 타임의 개수 시간의 횟수 시간 개수라고 할까요? 개수. 그럼 1은 한 번, 2는 두 번이죠. 두 번, 3도 한 번, 4도 한 두 번, 5도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 결국 로그와 테이블을 구분짓든 엄밀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 통상 로그는 데이터가 쌓여있는 그대로를 의미하고 테이블은 유니크한 특정 변수를 기반으로 그룹화돼서 별도로 계산된 값들을 통상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응용을 다시 한번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매장, 쇼핑몰이라고 하면 아니면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는 시간대 예를 들면 1시에 A 사람은 뭐 어떤 물건 보고 어떤 물건 보고 어떤 물건 보고 B라는 사람은 어디 들리고 C라는 사람은 어디 들리고 또 1시 1분이 됐어. 1분 됐더니 또 뭐 D, A, B, C 이렇게 될 수 있죠. 많은 행동이 막 쌓입니다. 빅데이터는 실제로 이렇죠. 정신없어요. 같은 시간대에도 고객들에 대한 패턴이 굉장히 많고 그쵸? 이 고객은 1시에도 있었고 1시 1분에도 있었네요. 굉장히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로그 자체는.
이걸 로그라고 하고, 만약에 유니크한 값, 나 정신없다, 잘 모르겠고 유니크한 고객명 A, B, C 이들이 실제 매장에 방문했던 횟수, A는 뭐 2번, B는 1번, C는 10번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특정 유니크한 값을 기준으로 그룹핑이 돼서 무언가 계산된 값들, 이런 것들을 통상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계속 데이터 얘기하면서 변수 그랬는데, 변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데이터는 통상 여러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정보가 수집되는 특정한 개체, 대상을 의미하고, 가장 쉽게 칭하는 정의는 그냥 컬럼, 열값 자체를 의미합니다. 열이 뭔데요? 데이터가 있으면 용어의 의미인데 이렇게 막 쌓여있죠. 가로줄을 로우라고 하고요, 세로줄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행, 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 열의 개수가 변수의 개수다라고 많이 하고, 각각의 열이 특정한 패턴, 특정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쌓이는 수치라고 합니다. 통상 변수라고 하면 이 열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라는 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가 있고, 데이터 관계에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특성에 따른 질적, 양적, 느낌이 오시겠지만 질이라는 거는 특정한 숫자의 크기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 색상, 성별, 종교 같은 겁니다. 빨간색, 노란색, 아니면 남자, 여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무교. 근데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문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자라고 해도 성별을 남, 여라고 써도 되고 숫자로 1, 0 써도 상관없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색상, 성별, 종교가 숫자로 0, 1, 2, 3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다는 건 이 대소관계가 표현되는 거죠. 대소관계. 그런데 이 질적 변수는 설사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비교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남자는 1, 여자는 0 이런 거지, 이게 크다, 남자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든 문자로 표현되든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러한 변수를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통상 그걸 명목형 변수, 순위형 변수라고 하면서, 순위가 있는 성적 같은 거는 순위형 변수, 순위가 없는 건 명목형 변수, AB, AB, O형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결국 숫자적인 우선순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질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변수를 질적 변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반면 양적 변수는 숫자로 표현된 숫자들의 우선순위, 선호, 크기, 비교가 가능한 숫자로 표현된 것들을 모두 양적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 몸무게, 소득 이런 것들이 모두 양적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숫자는 셀 수 있는 숫자거나 셀 수 없는 숫자가 있었죠. 그걸 이산형, 확률형, 연속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산형 변수란 값이 셀 수 있는 정수를 포함한 변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A란 변수는 0, 1, 0, 1이 반복됩니다. 이건 셀 수 있는 변수죠. 반면 B라는 변수는 0.012,
마이너스 0.015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실수와 같은 굉장히 많은 값들이 들어있다면 이 b라는 거는 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셀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값들이 들어있는 변수를 연속형 변수라고 하고, 이렇게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숫자로 표현되고 그들의 비교, 대소, 높낮이가 반영될 수 있는 값으로 표현된 변수를 양적 변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변수들을 질적, 양적으로 구분해 놓았다 보시면 되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용어는 바로 이겁니다. 관계에 따라 구분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 용어는 너무나 많이 쓰이고 항상 쓰이기 때문에 거의 매 초마다 쓰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 형태, 특성, 형태에 따라서 그냥 표현한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질적으로 표현된 변수, 양적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그런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제가 정말 많이 쓰던 표현이었죠. y는 fx라는 어떤 방정식, 함수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많이 봤죠. 이 중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x는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y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y는 이 표현식을 뜻하는 걸 보면 x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되는 것이죠. x가 f를 통과해서 y 값이 나오는 겁니다. 즉 y라는 건 x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영어로 표현하면 dependent라고 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영어로 하면 independ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이 x들은 통상 독립적인 값이 될 겁니다. 앞에서 봤던 뭐 GDP 아니면 뭐 마트의 수, 인플레이션 이런 것처럼 독립된 특정 값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x들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x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y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뭐 기업에서 일을 하시던, 아니면 뭐 수업 때 뭐 시험을 치든 무엇을 하시던 이런 용어 되게 많이 나와요.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는 뭐고 종속 변수는 뭐고 굉장히 많습니다. 헷갈리시면 끝장입니다. 헷갈린다는 뜻은 반대인 거죠. 독립 변수가 y네, 종속 변수가 x네 하는 순간 그거의 어떤 데이터 분석 결과나 아니면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패닉이죠.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y든 x든 아니면 독립 변수든 종속 변수든 하나의 워딩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는 통상 y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x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y는 종속 변수, x는 독립 변수.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의 종류와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횡단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그리고 이 두 개 결합된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깔끔하게 잘 전처리가 끝난 걸 패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흔히 가공되지 않은 것들을 흔히 로우 데이터라고 하고, 로우 데이터는 뭐 동네에 따라서 로그,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테이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그는 그냥 특정한 순서나 방향 없이 무분별하게 쌓여있는 걸 의미하고, 테이블은 통상 특정한 유니크한 값을 가진 변수에 따라서 그룹핑 되어서 계산된 값들의 분포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변수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특정한 특성을 담고 있는 걸 의미하는데,
보통은 행렬에서 열의 값, 로우 컬럼에서 컬럼의 값 하나하나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수들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그 값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뭔가 비교를 할 수 없는 특정한 범주로 분류된 비교할 수 없는 색상, 성별, 종교와 같은 것들은 값으로 가지고 있는 변수라면 그걸 질적 변수라고 하고, 그런 카테고리 범주가 아니라 숫자로 포함된, 그죠? 숫자, 키, 원목의 소득과 같이 숫자로서 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는 양적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결국 x를 빅데이터라는 x를 사용해서 f라는 알고리즘을 통과시켜서 y를 예측하는데, 이 표현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이 표현식상 y는 x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y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인 x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종류와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